내시경 검사는 정상인데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네. 배가 아프고 네. 부글부글하고 설사하고 변비도 생기고 전 세계 인구 5명 중에 1명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힐링 알고리즘 책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책 중에서 지금은 이제 배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건강에 대해서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젊은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연령층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5명 중에 1명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정도면은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죠. 실은 화장실 문제가 좋으신 분들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가 건강의 기준인데 이게 잘 싸고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잘 싸고가 안 되면 잘 먹고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잘 자고도 잘 안 되고 있을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원장님이 지금 증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아침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요 내시경 검사는 정상인데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제일 흔한 거죠, 그죠? 조금만 긴장돼도 배가 아프고 부글부글하고 설사하고 변비도 생기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게 화장실 문제가 생길까 봐 계속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속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질병으로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빨리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이다 보니까 음식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과민성 대장, 이게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과민해졌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음식과 관련이 많겠죠, 당연히?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특징은 일단 배가 아픈 겁니다. 복통이거든요. 복통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을 보통 최근 3개월 내에는 좀 있어야 되고 그거 자체가 배변 횟수 그러니까 이거 배가 아프면서도 횟수가 자꾸 뭐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변의 형태 보통 설사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뭐 먹기만 하면 배가 너무 아프고 이제 설사를 한다. 그래서 보통 횟수와 그 다음에 형태가 변화가 생긴 경우를 진단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의 환경이 뭔가 바뀌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텐데 그럼 장의 환경을 뭐가 바꿨을까 생각을 하면은 장을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결국 장 내부에는 뭐가 들어있죠? 일단 음식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가 아프다. 내가 복통을 느낀다는 건 누가 느끼냐? 배가 느끼는 건 아니죠. 신경이 느끼는 거고 결국 뇌가 느끼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신경을 따져봐야 되는데 대장을 지배하는 장을 지배하는 신경은 무슨 신경? 자율신경. 그래서 음식과 장의 미생물과 자율신경을 살펴보면 해결점을 꼭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그럼 자율신경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자율신경은 또 척추랑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도 척추 상태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 이 뇌에서 제가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한강을 이제 저희는 서울이니까 한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강 수원지에서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쪽이 이제 구리나 이제 이쪽 쪽으로 와가지고 공장에서 뭐 폐수를 흘렸다고 해볼게요. 근데 결국 하류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지금 이거는 다 오염된 물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장이 실제로 엄청나게 깨끗하더라도 중간 신경의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른 유해 신호, 통증하고 관련된 신호들이 합쳐지거든요. 그게 합쳐지면 결국 뇌에서 느끼기는 이게 통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에서 시작되는 정보들이 어떤 신호들과 합쳐지냐?
근골격계 신호들하고 합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척추에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면 근골격계가 어디 아프고 쑤시는 뭐 관절염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배가 아픈 것으로 느끼기가 쉬운 거죠. 더군다나 우리 몸 자체에는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는데 그 변곡점들 특히 척추로 신경 신호가 들어갈 때 네. 거기가 좁아져 있거나 네. 비틀려져 있거나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후근 신경절이라는 신경절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1차 가공이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변질이 됩니다.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배가 조금 불편한 거였어. 근데 그 척추가 꺾이고 돌리고 척추의 디스크가 낮아져 가지고 구멍, 척추로 들어가는 척추 공들이 좁아져 버리면 후근 신경절에 자극이 오면서 그 정보가 5, 10, 20으로 증폭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목까지 1.5이 돼 있다고 해볼게요. 네. 막 펼쳐져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증폭된 신호가 돌아가서 네. 결국 그 신호가 다시 출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출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거기에 큰일 났나 보다 하고 막 장을 막 빨리 움직이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물이 다 흡수되기 전에 변을 확 봐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설사가 나오게 되는 네. 거고 결국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지만 그 경로에서도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결국 이제 장 문제에 총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장이 그러면 좋은 상태는 어떤 거냐는 거에 또 기준이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은 일단 좋은 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물론 뭐 나쁜 균도 있긴 하지만 좋은 균이 또 있어야지만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튼튼한 장 세포가 있어야지 네. 되거든요. 그래서 뭐 소화도 잘하고 뭐 장액이나 소화 요소나 뭐 위산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만들어내는 그런 튼튼한 장 세포가 네.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균하고 장 세포 사이에는 두꺼운 점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균, 점막, 장세포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만 좋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좋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늘 건강한 장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이 중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장 문제가 생기고, 네. 이게 좀 오래돼서 다 망가졌다 그러면 뭐 심각하게는 암으로 갈 수 네. 있지만 우리가 흔하게 겪는 문제들이 이제 뭐 소화 불량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과민성 장 증후군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거를 하기보다는 나쁜 걸 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분들이 꼭 뭐 이런 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겠다. 네. 이런 검사 방법도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이제 장의 미생물들을 관리하는 곳은 위거든요. 위장. 예, 네. 그래서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 예, 위산을 중화시키는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시는 거 1번. 네. 두 번째는 이제 음식하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너랑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 짜증나죠. 과민해지죠. 과민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음식 알레르기 관련한 검사들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나오더라도 이런 객관적으로 나의 문제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랑 맞지 않는 식재료들을 정확히 알고 피하기만 해도 한 단계 이상 건강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내용들을 잘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장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치료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나 빨리 이 증상들을 좀 개선시키고 싶다. 그러면 꼭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기승전장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흔한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하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